재택근무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간다는 회사들은 이 워케이션을 하나의 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수단을 해서 인재들을 막 끌어들이고 있고, 좀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워케이션에 W도 꺼내지 못하고 재택근무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3년 후의 기업 경쟁력 차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케이션을 집필한 김경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를 고민하는 기업이나 경영자를 컨설팅하는 컨설턴트이자 코치이고요. 워케이션은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일하면서 여행지에서 휴가도 즐기는 형태입니다. 이게 특히 MZ세대들이 워케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MZ세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데들이 MZ세대 인재관리 확보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경영자들이 제가 많이 만나는데요. 회사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재택근무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그럼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부담스러운데요? 왜죠? 라고 얘기하면 4050 세대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이 안 돼서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본인을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게 MZ세대는 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비대면 회의를 하면요, 불필요한 간섭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지시도 없고 회의가 빨리 끝나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업무가 빨리 끝납니다.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은 4050 관리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MZ세대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불편해합니다. 친하자고 건네는 4050 세대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불편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가 이제는 기업에서 MZ세대에게 필수적인 요소고요.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기업에서 박차고 나가고요. 구직자의 70%는 기업을 선정하는 조건 중에 재택근무를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 70%의 구직자가 그 기업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굉장히 선도적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 토스라든지 이런 데는 어디까지 하느냐? 워케이션까지 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는 지금 현재 기업에 있어서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워케이션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워케이션 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까? 그런데 워케이션을 바라보는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저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일하게 되면은 한 200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저희 일의 성과가 200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나왔다고 성과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성과라는 건 페이지의 양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죠. 창의의 시대인 거죠. 워케이션을 하면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다른 보고서에는 많이 없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내년도 경영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실에 할 때보다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하게 되면 제가 이런 것들 제안해 드리는데요. 워케이션에 가서 예를 들면 일주일 일했다, 한 달을 일했다고 하면 사무실에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2, 3일들은 원래 사무실에서 했던 일을 빨리 쳐내시고요. 워케이션에 가서는 워케이션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좋을까요? 창의적인 신상품 기획이라든지, 뭐 내년도 시즌 마케팅 기획이라든지, 저처럼 내년도 사업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워케이션의 효과를 높입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을 할 때는 정말 창의적인 일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창의적인 기업이나 새로운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워케이션을 앞다투하는 거죠. 일례로 워케이션을 했던 이런 기업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업무를 끝나고 휴가지에 있다 보니까 우연히 타부서 사람을 로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바빴지만 그냥 여유로운 공간이니까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킹도 하게 되고 타 부서에서 있지 않았던 일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워케이션의 굉장히 유연적이지만 조직된 효과입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을 가게 되면 부수적으로도 타 부서나 어떤 동기간이나 팀원 간의 네트워킹도 활성이 되고요. 실제로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업무들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기업에서 ESG가 화두입니다. 이것이 화두인 이유는 단순히 ESG가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기업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지역에 가는 것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역에는 지금 인구 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농촌에 가면 60대 할아버지가 청춘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있지 않고요. 전체 인구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고민했던 일본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보다 워케이션을 먼저 도입했는데 워케이션이 이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일본은 지방이 소멸이 되면서 어떠한 정책을 먼저 피웠냐면 정주 인구의 확대를 꿈꿨습니다. 정주 인구 확대라는 것은 실제로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소지를 옮긴다는 것은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관계, 어떤 사람의 전체적인 인프라들, 라이프스타일이 이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정주인구 말고 교류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케이션은 일종의 교류인구 확대입니다. 교류인구란 뭐냐? 주소지는 옮기지 않더라도요, 좀 장기간 사람이 거기 가서 거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작게는 일주일, 한 달, 많게는 3달,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2박 3일로 100명 오는 것보다는 한 달로 10명 오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 달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유명 관광지나 맛집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을 갔을 때는 참고 그냥 서울에 와서 병원에 갑니다. 그렇지만 참을 수가 없죠? 지역 병원에 가게 됩니다. 맛집만 가게 되나요? 한 달 내내 맛집을 갈 수도 없고요. 비용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로컬 푸드를 사서 집에서 해 먹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하나요? 관광 가서는 운동을 참을 수 없지만 한 달 동안 가서는 피트니스 센터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류인구, 한 달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의 인프라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지역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하게 되고, 일본은 이것이 그 지역 소멸의 가장 좋은 전략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2016년부터 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직원들을 잡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연봉과 복지입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조사에 의하면 당연히 연봉이 좀 중요합니다. 퍼센트를 얘기하면 55대 4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간다는 회사들은 이 워케이션을 하나의 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수단을 해서 인재들을 막 끌어들이고 있고, 좀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워케이션에 W도 꺼내지 못하고 재택근무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3년 후의 기업 경쟁력 차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들 모두 DX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화두, 어떤 AI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 MZ세대들이 기민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기업이 변화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좋은 기업들은 사내 인프라를 통해서 워케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있고, 보수적인 기업들은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워케이션은 여러분의 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